브랜드의 거대 서사가 담길 때 제5장에서 소개한 오토코의 사례로 다시 들어가보자. 오토코는 품질, 신뢰성, 확실성을 내세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런 QD 아래는 신사람도 매력도 없었다. 그들의 브랜드 스토리는 훌륭했지만 그 각각의 스토리만으로는 부족했다. 각각의 스토리를 뒷받침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QD를 보이는지 알리는 거리 서사를 찾아야 했다. 서사를 찾아야 했다. 고객을 중심에 놓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한데 모으는 단 하나를 말이다. 어떻고 현재 미래 함께라는 따듬어낸 세 개의 기둥을 찾은 후에 스토리는 확장될 때 의미가 있다. 하지만 스토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다. 스토리는 상대방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대변하며 확장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제약업계에 있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우리에게 온갖 악조건을 이기고 살아남은 환자의 신금을 올리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광고를 시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저 사람은 환자 전체를 대변한 사람인가요? 자, 이제 당신만의 설득을 시작하라. 5부에 자, 직원이 나올 때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 또 세 번째 열쇠는 고객의 장애와 고객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당신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발명입니다. 라는 식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고 당신 생각이다. 따라서 고객의 장애를 없앨 수가 없다. 고객이 당신을 탐욕스럽고 이윤만이 당신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곧바로 반격에 나설 것이다. 믿는 것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뇌는 그 말을 바로 차단해버린다. 파마케어의 경우에 감정적인 유대가 필수적이었다. 때문에 브랜드를 인도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스토리를 앞세워야 했다. 우리는 치료법을 자, 이렇게 상대에 대한 공감을 일으킨 스토리는 뭘까?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기업은 자신들이 어떤 회사인지 어떤 것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멋진 스토리를 만들고 그에 관한 멋진 사례들과 일화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5장 6장에서 배웠던 것 같이 고객의 니즈, 가치관, 장애를 계속 되돌아보고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포장해내지 못하면 목표를 뒷받침하고 이루는데 실패하게 된다. 이런 실수를 피하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다. 이런 회사를 이렇게 미래, 현재, 미래 함께, 현재, 미래 함께 같이 하자 이런 뜻이죠. 니즈. 확실한 증거를 기둥을 지지해라.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거대 서사다. 거대 서사. 어떻게 남고 싶은가? 중요한 거? 거대 서사는 삶 어디에나 있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에게 거대 서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 거대 서사를 가지고 있다. 서사. 그녀에게 모금 일을 맡아달라고 해. 모금. 그녀는 항상 일을 성공으로 이끌거든. 그에게 스키 대회를 맡기지만 믿을 수가 없어.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마. 그는 입이 정말 가볍거든. 뭐 빼도록 하자. 그녀는 너무 복잡해. 자, 이렇게 하면 핵심 감정을 움직이는 스토리의 힘은 자,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설득이 효과적이려면 모든 스토리는 핵심 감정을 건드려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 두뇌가 만족감을 느끼게끔 하는 특정한 규칙들을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왔다. 스토리는 이런 규칙들을 따름으로써 감정을 자극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조셉 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들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서사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왔다. 무엇이? 기둥을 세워라. 세계의 설득 준비 목록을 만들면서 습득한 지식들을 이용하면 이 부분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에서는 상대에게 당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모두 나열한다. 당신이 상대와 마주 앉아 그를 설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득에 필요한 모든 이야기거리를 나열하는 것이다. 20개, 30개, 50개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논거를 나열한다. 준비 목록, 진정성 있는 메시지 파악하기.
자신들이 전달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데만은 열을 올리고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브랜드들을 자주 만난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내 친구가 사는 지역의 한 시장 후보는 인근 해안에서 유흥의 중심지로 되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 지역은 당시 오피오이드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 마약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해안 지역에 이런 것을 신경을 쓰지를 않았다. 그 후보는 선거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상황 파악을 못했다. 내가 좋다고 남들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몇 년 한 음료 회사가 인도에서 물과 관련된 이니시어티브를 진행한 후 우리를 찾아왔다. 그들은 2025년까지의 물 중립 달성을 하나의 기둥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처음에 나는 생각했다. 청량 음료를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물 중립을 달성한다는 거지? 이후에 나는 그 회사의 건강에 좋은 브랜드들이 몇 개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해결할 문제는 물 중립에 대한 회사의 헌신에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경쟁사 대신에 이 회사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성공하는 스토리는 공식이 있다. 나에게는 얼떨간 간호사로 일한 친구가 있는데 돈과 커리에 대해서 시달려왔던 그녀는 상급 학위를 따고 임상 간호사가 되었다. 그는 더 큰 집을 사고 아메리카 드림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지가 않았다. 너무나 바빠서 새 집을 산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는 이런 뭔가 같이 여행도 즐기고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네요. 자, 준비 목록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자. 클라이언트들이 이 대목에서 종종 길을 잃는다. 그들은 어떻게 타깃을 너무 자기에게 집중한 나머지 타깃 소비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치도 못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상대의 니즈를 파악해라. 그래서 실제 메리어트의 대응에 대한 분석과 대안은 메리어트의 실제 대응은 그래서 제3자를 내세움으로써 그 사안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메리어트가 말했다고 하는가? 그렇게 고객 우려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했다. 고객 우려를 인식하고 중요 세부 사항을 숨겼다. 공통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메리어트에 대한 고객과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심볼도 고객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의 뇌는 사실보다도 욕망을 충족시켜지기를 원한다. 연봉 협상에서부터 정치적인 논쟁, 제품 판매까지 인간의 본능을 날카롭게 공략하는 설득의 비밀을 밝히고 있다. 당신의 감정과 시각을 빼내고 그들의 감정을 집어넣으라. 마음을 흔드는 스토리 비밀은 그들의 감정을 집어넣으라. 그것이죠. 사과는 소비자가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것이다. 저명한 종양 전문의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평판에 큰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었다. 그는 근거 없이 의료과실로 고소를 당했고 그 모든 혐의를 벗기 전에 유명 신문이 그 스토리를 다루었다. 그는 터무니없는 일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무시하고 지나갔다. 하지만 의료과실 소문으로 인해서 환자가 전류관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구글로 그를 검색하면 그 기사가 가장 위쪽에 나왔다. 그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과를 하고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데는 설득 전략은 따로 있다. 첫 번째, 본능을 따르지 마라. 반응하기 전에 반드시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해야 한다. 나는 클라이언트에게 종종 이렇게 말한다. 반응은 행동과 다르다. 어떤 상황에 성공적으로 반응하려면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외부의 시각이 필요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극을 받은 두려운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태를 투쟁, 도피, 경직이라고 부른다. 아드레날린이 이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셋 중에 어느 것도 적절한 반응은 아니다. 회의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무조건 부정하라는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위기에 직면한 사람일수록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고 방어적인 태도는 안 된다. 열고 공감을 가져라. 그 말이지. 공감하는 두 번째 본능도 어떤 본능? 대부분 사람들이 두 번째를 발휘하는 본능은 사실 뒤로 숨어서 기록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건 역시 실수이다. 우유 사오는 것을 잊어놓고는 제대로 사온 다른 것들을 나열한다. 클라이언트의 프레젠테이션을 망쳐놓거나 새롭게 착수한 사업들을 열거한다. 작은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해놓고는 자신이 지휘했던 다른 수익 창출 방법들을 나열한다. 그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일지라도 그것들은 지금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는 회사에서 늘 이런 상황을 본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사실은 당신을 해방시켜 주지 않는다. 따라서 주장을 완전히 묵살하거나 사실에 의존하려는 두 가지 본능이 고개를 쳐들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를 억눌러 이런 방법으로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 실패하는 소지다 이 말이죠. 메시지는 지겨울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작업했던 클라이언트가 몇 달 후에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 메시지를 업데이트 해야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거의 매달 겪는 일이요. 보통 그들이 업데이트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이다. 바랬던 것만큼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거나 더 흔한 이유는 지루해져서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자기 메시지에 눈물이 날 정도로 지루해져야 비로소 침투가 시작된다. 메시지는 그것이 그렇게 메시지를 바꿔야 할 때는 언제인가? 이 부분에서는 거대의 서사를 바꿔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다룰 것이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언어가 진화되었을 때, 시장의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되어 서사가 민밀하게 보이게 됐을 때 거대의 서사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뭐가 안 될 때는 거대의 서사에 변화를 주어야 된다. 당신의 설득 전략을 시험하는 질문들은 마음으로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상대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들의 개요를 소개한다. 대부분의 질문이 친숙해 보일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단계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준비 목록, 장애물을 파악하기. 장애물, 앞서 본 3개의 목록으로 정리한 자료는 기둥과 거대 서사 양쪽 모두에 사용할 것이다. 당신이 타깃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이 3가지 요소. 심벌이 되는 행동을 써먹어라. 심벌이 되는 행동을 써먹어라. 때로는 행동이 심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귀 기울이기가 그 전에이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유권자들 소리를 듣는 여행을 기획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유권자의 소리를 듣는 것을 공청회나 후보자를 만날 기회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의 자리라고 부른다는 것을 생각해봐라. 또 다른 행동 심벌의 예는 보증이다. 제품을 광고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행동 심벌의 예는 보증이다. 제품을 광고하면서 그렇게 환불해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보증은 완전히 다르다. 월마트의 동일 적용 정책을 생각해봐라. 환불해주겠다. 보증해주겠다. 그것은 그렇네요. 확실하게 행동으로 바꿔줘야죠. 고객을 걸어먹는 장애물은 탐욕이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는 치료, 파마케어가 충족시켜주는 것은 혁신. 고객을 걸어잡는 장애물은 뭐야? 비싼 가격. 고객의 니즈는 건강, 치료, 폭리, 적당한 가격, 백신. 신뢰할 수가 없다.
쉬운 구입을 하고 더 적은 복용량, 나쁜 회사, 용이성 뭐 이렇게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죠. 차별화를 위한 심벌어 차별화. 자선단체들은 특히 이 분야에 뛰어나다. 차별화. 어떤 명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원할 방법을 많고 기부자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판을 회복시키는 심벌은 위기에 빠진 브랜드나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목록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이렇게 우리와 연관시키는 기존의 심벌은 뭔가? 평판. 내가 트럼프의 설득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대중에게 자신의 스토리를 전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꼭 눈여겨봐 주기를 바란다. 트럼프의 트윗이나 뻔한 거짓말은 결코 그의 성공 비결이 아니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할 때 설득에 대한 접근법은 진짜 사실과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하는 실제 스토리를 가장 좋은 버전으로 전달하는 데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오늘날 설득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일이다. 아마도 당신은 제품을 살 소비자를 설득하고자 혹은 동일한 상사를 설득하고자 이 책을 읽고 있겠지만 사실 밖에서도 당신은 여러 역할과 신분을 갖고 있을 것이고 설득의 기술은 이 모두에서 똑같이 작동한다. 설득의 기술은 트럼프는 최고의 스토리를 팔았다. 2016년 미국 45대 대통령 선거에 수백만의 미국인이 TV 앞에 앉아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이 혹은 가장 깊은 두려움이 실현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집에 있지 않았다. 나는 머리를 만지고 화장까지 한 상태로 폭스 뉴스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앵커들과 시청자들은 18개월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내 예측이 들어맞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백악관에 입성할지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모든 방송사의 여론조사는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내 예측에 맞기를 바랐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결과, 그 사실은 내가 옳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저리에서 벗어난 클린턴이 참되었으면 엄청난 소용돌이. 그저 신념에 반하는 증거를 거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역학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인간을 싫어하는 증거를 거부할 때 그에 대한 반발 심리로 기존의 입장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좋은 제품, 좋은 회사만으로 설득이 먹힐까? 지금까지 들려진 이야기에서 절망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것은 사실만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사실만으로. 사실은 스토리가 아니다. 사실은 가슴을 울리지 못하고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의사결정은 이성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히 통계나 연구 결과를 들이미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맺고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 구매 습관, 선거권 행사에 변화를 줄 수가 없다. 그보다도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책은 마음을 바꾸도록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통찰력을 갖고 이 매력적인 책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가진 공통점들이 우리를 구분짓는 차이를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다. 공감과 신뢰를 쌓는 방식이야말로 긍정적인 변화로 향하는 진정한 길일 것이다 라고 있네요. 팩트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세상.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기억하라. 이 책은 말하기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듣기에 대한 책이다. 들으라. 상대의 사고방식. 당신은 당신만의 설득을 시작해라. 나만의 설득 기술을 만들어라. 자, 본능도 팩트가 아니다. 목표 없이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강력한 메시지는 어떻게? 너는 말이 하는 이미지에 끌린다. 마음을 흔드는 스토리의 비밀은 뭐냐? 스토리로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가정하게 된다.
착각이라는 거죠. 능동적인 공감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설득과 조작을 종종 혼동하기 때문이다. 설득과 조작을 종종 혼동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가 다른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은 조작은 비도덕적인 반면에 설득은 그렇지 않다. 조작은 일시적이다.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제품을 사게 할 수는 있다. 한 번은 말이다. 그러나 설득은 진실에 기반을 두고 공감의 뿌리를 둔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 개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이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내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전달하려는 스토리가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5가지 필수 단계를 밟아야 한다. 나는 이 단계들을 각부로 나눠서 설명한 후에 마무리로 설득 연습을 통해서 이것을 설득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할 것이다. 1부는 우리 자신, 우리의 제안, 우리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여기서 나는 우리가 생각에 있어서 대담하면서도 자기 평가에 있어서는 무척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할 것이다. 2부에서는 타깃이 되는 상대방에 대해서 등등 이렇게 해서 쭉쭉 결론은 공감을 잘하자. 상대방에 대해서 리 하틀리 카터 지은이 리 하틀리 카터 미국 뉴욕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컨설팅 기업 마슬란스 키 앤드 파트너스의 사장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략가.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말하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듣는가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비자 등등 포춘 등등에서 다양한 홍보 마케팅 성공적으로 컨설팅에서 명성을 쌓았다. 대중심리에 대한 예리한 해석으로 유명한 저자는 현재 미국 폭스뉴스 또 등등등등 언론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돕는다. 실제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그는 유일하게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던 사람이다. 힐러리 클린턴을 이긴 트럼프의 설득 방식에 관한 것은 그러했다. 상대방의 니즈를 보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공자가 되었다.